안녕하십니까.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배호TV 특집. 오늘은 좀 독특한 이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양화가 김수영은 신문 칼럼도 쓰고요. 중단편 소설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좀 별 주접을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 독특한 콘텐츠로 제가 쓴 시나리오 마켓, 그러니까 영화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나리오 마켓에 올려놓은 제 글, 그러니까 영화화 되기 위한 시나리오 장사꾼들 모임에 제가 올려놓은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내 바다, 네 바다, 다 바다. 나의 바다, 너의 바다, 모두의 바다, 이런 뜻이죠. 내 바다, 네 바다, 다 바다. 그런데 이제 제2의 제목은요, 재벌의 딸과 어부의 아들입니다. 좀 심파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재벌의 딸과 어부의 아들. 이렇게 그 현대판 뭐라 그럴까, 심파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심파와는 좀 다른 그 이색적인 스타일로 나가니까 한 5페이지 정도만 읽어드릴게요. 원칙으로 다 읽어드리려면 중편이라서 이게 한 400장 정도 되는 그런 글입니다. 우선 5개 정도만 보용지 되는 걸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맛배기를 한번 소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귀만 벌리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내 바다, 네 바다, 다 바다. 5페이지 정도 읽어드리고 시놉시스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싸, 올라온다. 땡기라 카이. 대박이다. 이놈 좀 봐라. 하하하. 정말 치기네. 와, 크다 커. 니 잘 만났다. 배속도 좀 줄여요. 이 정도에 돼야 한다. 바람에 날아간다. 이 삼치 저 녀석들 입질하고 걸릴 때 한 건 해야지. 비리비리 어물쩍하다 다 놓친다 카이. 참아라. 문디 자서. 아이고 아버지요. 와카노. 오랜만에 고개 가래질 좀 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소. 와, 안 좋노. 근 보름 만에 일이 잡히는데 좋은 건 다 좋다 카지. 아이가 대식이는 연신 낚싯대에 걸려 파닥거리는 삼치를 잡아 바늘을 빼고 발 아래 고기 칸에 던지며 바라본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구릿빛 주름에 연신 웃음이 터진다. 삼치 낚싯대는 긴 대나무 낚싯대 끝에 가짜 먹이를 달아 바다에 던져 놓은 후 배를 전속력으로 몰면 어리석은 삼치 녀석들은 바닷속에서 이상한 먹이가 도망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마구 따라와 덥석 물어 어부들에게 낚이게 된다. 세상살이가 그렇듯 속고 사는 게 인생이고 속고 죽는 게 삼치 운명이다. 자연히 정한 먹이 사슬이다. 삼치들은 먹이를 먹어 살아보려고 하면 바로 죽는 게 낚싯대이고 마지막인 것이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 기분 좋은 삼치풍어다. 더구나 오늘은 아주 좋은 어군을 탐지해 내었기에 대식이 부자의 삼치잡이는 대박이다. 대성호라고 쓰여있는 뱃머리의 이름이 딱 들어맞는 날이다. 대식이는 기분 좋아 한마디 더 한다. 아버지요, 오늘은 해줄랑겨. 김만복은 아들의 풍어를 틈타 뭔가 돈이 필요하다는 조른 것을 느끼면서 만복의 가슴에도 하나도 없는 것, 자식의 가슴팍에 수풀을 이루고 있는 털보숭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뭔디 쓸데없이 뭐 말이가 이 난리판에 고기나 빨리 챙기라이.
하고 딴전을 피우니 대식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만다. 바다는 보물창고인기라. 농사처럼 비료값이 드나 밭 갈고 논 메고 하는 수고가 드나 그저 그물만 잘 되고 운때만 맞으면 고기 풍년인기라. 그래서 바다는 식량 창고이고 돈 나오는 은행 통장인기라. 오늘 새벽 5시 출발하면서 아들을 달래느라 한마디 한 게 생각난다. 만복은 아들을 바라본다. 바닷물과 햇볕에 거머쥐는 얼굴, 입고 있는 작업복에 어김없이 어부가 되어가는 아들이 안쓰럽다. 저 멀리 다른 배들도 요동치듯 통통거리면서 고속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삼치 풍어의 뱃노래 소리까지 바람 속에 아스라이 들린다. 파도가 일렁이는 정도가 알맞고 뱃길에 하얀 물보라가 눈부시다. 팔뚝만한 삼치가 햇볕에 비늘을 반짝거리며 푸득거리며 살겠다고 난리 요동치는 속에 신바람 나듯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어느새 어회꾼은 40~50마리는 좋게 될 것 같다. 크기도 실해서 모두가 1m 안팎이라 고기 창고를 내려다볼수록 대견하다. 보통 경매 가격이 한 마리에 1~2만 원 정도이니 근래 보기 드문 대박이 틀림없고 아직도 계속 잡히니 항구에 나가면 반짝 장터에서 인기 좀 끌겠다. 구름 한 점 없는 쪽빛 가을 하늘에 저 멀리 제트기 2대가 하얀 꼬리를 만들며 나란히 날아가고 갈매기 떼들이 눈치를 살피며 머리 위에서 빙빙 돌며 무언가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끼륵거린다. 새벽 5시 비릿한 바다 내음 속에 장승포 항을 떠나 2시간 달리다 겨우 자리 잡은 삼치 여장은 이미 다른 배 대여섯 척이 마구 싹쓸이하고 있고 김만복과 대식 부자가 타고 있는 대성호도 오래간만에 걸쭉한 수확을 맛본 것이다. 대식은 중학교 선배가 새 차 뽑았다며 버린 헌차를 공짜로 얻어 타 나서는 외출이 마냥 즐겁다. 마을 입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목에 힘을 주며 만땅 하고 소리치니 어깨가 뻑적지근한 게 두둥실 기분도 만땅이다. 만선의 삼치 어획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10,000원짜리 10장이 청바지 주머니 속에 사용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기름을 배불리 먹은 은색 자동차는 최신형 외제차 부럽지 않게 남해안 신흥 부자들이 많은 거제도의 중심지 신현리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오빠 중고차지만 예쁘네. 나 타도 돼? 야 타 후후후.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너무도 예쁜 소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한선이에게 TV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서울 강남 애들같이 나도 모처럼 뽀다구 좀 내야지 하며 대식은 씩 웃으며 혼잣말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야 타. 가로수에 은행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니 가을은 깊어 야산마루에 울긋불긋 타오르는 단풍이 푸른 바다 풍경에 어우러져 그림같이 보기 좋다. 몇 해 전 여름 태풍 매미 때 아버지의 작은 통통배가 파도에 밀려서 저 산 중턱까지 올라가 걸려있던 곳이 보인다. 그때는 정말 온 식구가 애간장을 다 녹였었다. 그땐 바다가 무서웠어.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섬이 태풍에 완전히 묵사발되어 가라앉는 줄 알았었지. 바다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곳이고 우러러 경건하게 바라봐야 하는 곳이요. 저 멀리 해안가에는 대한민국 대표 조선공업단지 장승포의 상징인 D조선의 붉고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다. 남해 바다는 언제나처럼 침묵으로 조용히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다. 외도와 해금강을 다녀오는 관광선이 쉴 새 없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 동네는 어차피 바다와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곳이다. 조선소 월급 때는 섬 전체가 신이 나서 흥청거려 내 바다, 네 바다 모두 다 바다가 목숨 줄인 곳이다. 대식은 신현리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모모 편의점 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다. 딱지 뜰까 두려워 백차 탄 경찰이 나타나는지 두리번거리며 선회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장승포보다 번화한 거제도 중심거리의 풍경이 기분이 들뜨고 왠지 뭐라 크게 소리치고 싶을 정도의 업된 상태에 있다. 해걸음인데 여기저기에는 벌써 네온이 깜빡거리고 눈부시게 화려한 쇼윈도에는 유명 메이커의 최신 유행 감각의 드레스가 가득하다.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간편한
단체 복장으로 경상도 억센 사투리로 왁자지껄 떠들면서 지나가고 이어 젊은 데이트족이 신호를 기다리며 건널목에 서 있다. 유난히도 높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는 여름에 입던 미니스커트를 아직도 입고 있었는지 팬티가 보일 지경인데 옆에 있는 남자 팔을 감고 서로 바라보면서 아예 입술이 닿을 지경이다. 도시에서는 흔한 풍경일지 몰라도 해안선이 바로 옆인 거제도에서는 여간 어색하지 않은 강한 거부감이 온다. 빙신 자식들 아예 끌어안고 입술을 빨지. 정말 빈정 뒤기 상하네. 저 여자는 아마도 섬 남자들 호주머니 노리고 서울 청량리역 588이라는 데서 원정원 영업용이겠지. 내거 선애보단 몸매가 조금 낫다 솔직히. 함께 서 있는 남자는 조선소에서 경비를 보거나 노조 거물 대표라도 되는지 평범한 인상은 아니다. 대단히 위압적인 태도로 덩치가 큰 온몸에 문신을 가득한 무지막지한 K1 선수 같다. 그 옆에 여자가 갑자기 눈에 쏙 들어온다. 쌍꺼풀은 몇 푼 들여 수술했다 치고 양악 수술을 했는지 갸름한 얼굴선에 도톰한 입술에 강한 살구색 립스틱은 남자의 자기가 한번 쪽쪽 소리내어 빨고 싶도록 대단히 섹시하다. 대식은 지금 현재 눈이 들어와 여자와 선혜와 비교한다는 게 우습다. 왜냐하면 아직 선혜를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르긴 하지만 선혜는 대식과 다른 남자와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 예감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있었던 터였다. 오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생각해 보며 혼자 시익하고 웃는다. 오빠, 선혜가 어느새 자동차 문을 열고 올라탄다. 괜찮은데 실내도 아직 깨끗하고. 선혜가 간지러운 서울 말씨로 야들야들하게 말하며 차를 둘러보고 기분 좋은 립 서비스를 하자 대식도 기분이 풍선처럼 부풀어온다. 선혜의 얼굴에서 풍기는 향수가 대식을 판타스틱으로 푸동동 빠지게 만든다. 이 오빠가 폼나게 야 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타면 준비한 대사가 사라진다 아이가. 내려. 다시 문 열까 그럼? 아니 우리 5천만 작업 대사 그냥 하지 뭐. 야 타 하하하 고마워 오빠 아빠 호호호. 우리 어딜 갈까? 어디들어 모실까? 사랑하는 미스 월드 36 24 36 한선혜님 하하 좋아. 이 세상 어디라도 왕자님께 저를 인도하시와요. 하이 만복이 오늘 어황 좋다며 한잔 사. 어촌계장이 자전거 타고 가다 어선을 정비하고 있던 만복에게 다가서며 웃는다. 삼치 때 한몫 봐야지. 요즘 같으면 수협비 좀 줄어들겠는데 하늘이 시킨 대로 팔자로 살지 뭐. 잘 생각했네. 순한 바다 자네 이름으로 만복이라 생각하고 웃고 사세. 허허허. 작은 목선이 세게 발여 다시 정비하고 철도 칠도 새로 해야 하건만 한동안 흉어라 건드리지 못해 대성어는 부군의 배들로부터 어울리지 않는다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다. 저녁에 한잔하세. 수협 바깥 환갑이라 한턱 쏜다 카네. 7시 황금 바다정 알았네. 봉투 하나 가져가야지. 그냥 가면 출입금지 시킬란가? 뿌린데도 고드네. 자네도 얼마 안 남았지? 난 환갑 안 해. 식사라도 한바탕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연근의 수선화법에 걸리네. 호호. 만복은 초등학교 동창의 환갑에 마음이 설레이면서도 자신도 어느새 노인 대열에 다가서지만 누구처럼 이렇게 놓은 성공 없이 그저 하루하루 바다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처지가 한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환갑 나이까지 있었는지 읍내 빌딩 한 채 아들 몫으로 사놓은 정가, 항구 중심 3층짜리 건물 주인인 박가, 시장에서 많은 생선 가게를 갖고 있는 황가 등등 친구들 모두 비교하면 이 가난한 어부의 인상이 허무하기만 하다. 아들 둘이 모두 효자이긴 해서 큰아들은 대식은 서울 바람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함께 배를 타고 있고 작은 아들은 부산 가서 해양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자, 이렇게 그 바닷가 작은 이 포구의 이 부자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 바다, 네 바다, 다 바다. 재벌의 딸과 어부의 아들. 그냥 저 맛배기로 보여주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설 앞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시놉시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작 내 바다, 네 바다, 다 바다. 시놉시스입니다.
지금이 삼국시대야? 엄마 제발 적국의 아들과 계약 결혼하라는 거요? 아니야. 그 사람이 너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야. 인품 좋고 집안 좋고 뭐 다 좋은데 왜 그래? 싫어. 난 그런 결혼 못해. 그냥 혼자 살 거야. 부모를 생각해라. 좀 부모를. 권력 있는 집안에 가서 아버지 기업 잘 봐달라 날마다 아양 떨며 노래 부르며 살 수는 없어. 예, 내 말 헛다이 듣지 말어. 이 길이 아버지를 살리고 우리 집안 살리는 길이야. 하하하, 날 이용하지 말아요. 엄마의 부속품 아니야. 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대재벌 그룹이 파산 직전인데 내가 구원해주면 안 되니?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몰라. 선혜는 요즘 젊은이처럼 그리고 기업가 막내딸답게 재치 넘치고 발랄하며 자유스럽다. 바다는 생명이다. 고기 잡는 어부 천하지대본이란 팻말이 보이는 남해 장승포항. 나이 환갑의 만복은 취직이 안 되어 빈둥대던 아들 대식을 달래어 바다로 나가 삼치잡이를 하는데 오늘따라 어황이 좋다. 대식은 동창회를 마치고 나오다 편의점에서 만난 선혜와 사귀게 되고 그녀와 거제도 관광지를 순회하며 사랑을 나눈다. 사랑의 도피 생활이며 선혜의 자유스러운 풋사랑이 연걸어 간다. 선혜는 서울 재벌 두성그룹의 막내딸로 세상이 싫어 남해 바다 끝 거제도에 몰래 피신 와서 대식을 만난 것이다. 두 연인은 사랑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 대식이 조선소에 다니며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데 불안한 행복은 어느 날 다시 선혜를 납치하여 서울로 데려가는 자들이 들킨다. 거제도 높은 산 중턱 들꽃이 가득한 언덕에 둘만의 사랑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고 선혜의 도시생활, 재벌의 딸로서는 생활의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가고 대식의 순박한 얼굴이 크로즈업되며 선혜는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즐긴다. 그녀는 재벌의 사주로 온 민간 경찰에 강제로 잡혀 소파 수술에 들어가고 그것을 제지하려던 대식은 깡패들에게 몰매를 맞아 중태에 빠져 의식을 잃는다. 바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장승포항에 바닷물이 주돌들더니 전국 아니 전 세계의 바다가 하루아침에 우주 행성으로 팔려가 오대양은 사라지고 지구는 하나의 대륙으로 된다. 바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대식은 사라진 바다 한가운데 구경 삼아 나갔다가 바닷속에 감춰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자동차에 보물을 잔뜩 싣고 포구를 향해 나오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사람 살리라 소리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고 하는 수 없이 보물을 버리고 토들토들 걸어서 포구를 찾아 나선다. 대식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혜는 엄마의 강요 속에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서울로 가버리고 없다. 대식은 눈물로 몸부림치다 그 자리에 쓰러진다. 대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바다에 나가 삼치잡이를 하면서 마을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하겠다며 승낙해 달라고 한다. 그들은 한숨 섞인 희망가를 부르며 삼치잡이를 계속한다. 에피소드 흑수저와 금수저의 슬픈 만남, 현대인들의 재벌에 대한 소망과 꿈, 거기에 동화 같은 아름다운 사랑, 재벌들의 권력 집착 기업과 권력 정치가들의 계략 등등 시대의 부조리와 한절은 전 청춘들의 자유를 갈구하는 환상적인 내용. 내 바다, 네 바다, 다 바다. 김수영 소설 재벌의 딸과 어부의 아들 시놉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